안녕하십니까. 마켓앤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혜린입니다. 뉴욕 증시가 숨을 고르자 우리 증시 역시 약간 조정받는 아침인데요. 1860선 밑에서 출발했다가 상승 반전하는가 싶었더니 다시금 재차 하락해서 지금은 1850선대 초반입니다. 외국인은 계속해서 사주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 이 시각 수급과 지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죠. 네, 외국인이 한 250억, 개인들도 이제 점차 매수 규모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약간 지수가 조정을 받으니까 오늘이 날이다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기관의 매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은 코스닥을 던지는군요. 기관이 오히려 코스닥의 일부 종목을 좀 사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오늘은 선물을 아직까지 사주진 않는 분위기, 프로그램도 한 200억 정도 매물이 나옵니다. 현재 코스피는 1854 정도의 모습, 코스닥은 닷새째 상승해서 487포인트로 양시장은 조금 다른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분위기를 한번 들어가서 보죠. 자, 지금 거의 한 3거래일째 가장 상승 탄력이 좋은 쪽이요. 운수 창고 쪽으로 꼽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역시 현대상선이 한 5만 원대 정도 종목인데 역시 그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가운데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운수 창고 업종이 좋아 보였던 날수만큼이나 현대상선이 급등했기 때문인데요. 두 번의 상한가 시연 이후에 오늘도 거의 한 10% 이상씩이나 올랐다가 약간 상승폭을 좀 줄인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비금속 쪽도 오늘 좀 강세를 띠고 있고요. 자, 화학 쪽에는 이미 신고가 내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SK에너지가 15만 1,000원, 15만 원을 뚫었습니다. 3% 급등하고 있는데요.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화학주 괜찮은 편입니다. KCC가 1.5%, 호남석유가 1.7% 뛰고 있고요. 오늘 라겔락도 다시 2.4% 상승을 해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LG화학도 강보합이나마 조금은 살아나주는 모습. 금호석유도 한 1% 정도 상승. 오늘은 화학주가 좀 괜찮은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계 쪽도 두산중공업 약간 조정받고 있긴 하지만 역시 현대 엘리베이터가 한 7% 가까이 이렇게 급등하는 것 때문에 기계와 운수 창고는 약간 왜곡돼 보이는 상승의 효과가 지금 나타나는 중이고요. 철강금속 쪽에서 포스코도 소폭이나마 강세를 띠고 있긴 합니다만은 역시 4분기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의견이 지금 분분한데요. 51만 원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고리안도 어제 30만 원 찍더니 약간은 조정 받는 모습, 그리고 고리안 지분 들고 있는 영풍은 오늘 강보합입니다. 현대제철도 소폭이나마 조금 내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풍사는 오늘도 또 신고가를 쓰고 있군요. 한 400원 정도 1% 가까이 더 뛰면서 한 44,75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좀 약한 쪽은 건설 쪽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현대상선 엘리베이터는 급등해도 현대건설은 1.7% 빠지고 있는 것도 대조적인 모습이고요. 보험주의 소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장주들도 한 1.5% 내외로 밀리는 모습. 운수창고 쪽에 오늘 현대차가 무려 3% 가까이나 급락하며 급하게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주는 아직까지 견조한 모습, 현대중공업도 플러스 냈다가 지금 보합권 정도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은행주가 보험주와 더불어 그렇게 강하진 못하네요. 네, 지금부터는 수급 특징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이버 카페 고수의 매개 황성호 시사부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약간 조정 보이고 있긴 한데 오늘 일단 장 어떻게 보시는지 간략히 얘기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수급 특징주 알아보죠. 네, 유로존 은행에 대한 안 좋은 악재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가 좀 빠져서 우리나라 좀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 네. 아직까지는 지금 그 조정폭이라고 해봤자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분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조정 구간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시장에서 지금 주력주나 기관성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좀 당분간은 좀 편하게 들고 가시는 전략을 보여주시는 건 좋겠고요. 네. 신규 매수로 진입한다고 하면은 한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이제 좀 기다려보는 측면이 좀 있지 않아야 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신규로 진입하려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기다리면서 뭘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네, 지금, 좀 이따 좀 잠시 분석을 좀 해드리겠지만은, 네. 3분기 실적 시즌 되고 4분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제 원화 강세와 이어진, 신규 매수를 대기하고 계신 분들은 운송과 여행 관련주를 이제 주의 깊게 좀, 관종에 넣어놓고 좀 관찰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관심을 좀 가지고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적하고 원화 강세 관련된 운송하고 여행주를 조금 지켜보면서 한 2, 3일 정도 더 신규 매수하실 분들 조금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종목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듣기 위해서는 우선 어제 확정된 수급 갖고 수급 특징주부터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어떤 종목을 많이 사고 팔았는지요?
네. 28일 화요일날 코스피의 외국인과 기관 매수 종목, 상위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외국인이 매수 1위가 LG 디스플레이, 2위가 삼성 엔지니어링, 3위가 현대건설, 4위가 하이닉스, 5위가 포스코 순이고, 네. 기관은 장내에서 매수 1위가 대한항공, 2위가 하나금융지주, 3위가 한진해운, 4위가 대우증권, 5위가 두산순으로 이제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바닥권에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친 못 올랐던 주식들에 대한 매수 비중을 좀 높여가는 측면이 강하고 아이티나 이제 정지전자라든지 이쪽에 좀 배팅하는 모습을 보이고 네. 기관 같은 종목에는 좀 단기 매매 스타일적인 중장기는 아니지만 주도주의 편승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만일에 좀 짧게 매매를 가져가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기관의 매수 포트폴리오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가 매수일로 잡혔는데 네. 디스플레이에 대한 디스플레이와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3분기 즉 4분기에도 과연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네. 일단 외국인이 이제 LG 디스플레이 570이라고 하는 집에서 순매수 1위로 등록했지만은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수급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같이 매수를 동차해서 지켜보는 가격 때는 조금 상대적인 지금 지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상대적인 상승 강도는 그다지 강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기술상으로 일정 가격대 넘어서는 어느 정도 거래량이 좀 오버되는 그런 측면이 나올 때 한번 매수에 편입을 해주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기관의 매수 종목 중에 대한항공과 해운주, 항공과 운송주를 좀 많이 사고 있는데 네. 항공운송 관련해서는 좀 개인 투자자들이 덤벼 유익 있게 봐야 될 종목들은 여행주도 같이 묶어서 호텔 신라라든지 네. 우루투어와 하나투어 정도는 계속 관찰해서 포트폴리오로 좀 편입을 해놓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의 외국인과 기관 매수 상위 종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은 1위가 셀트리온, 2위가 주성 엔지니어링, 3위가 네오이지 게임즈, 4위가 태광, 5위가 TLI, 기관은 다음을 28억, 2위가 하나투어, 3위가 SF, 5위가 차바이오엔, 5위는 성화이텍 순으로 이제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외국인과 기관 매수 상위 종목 중에서 특징주를 좀 어느 정도 살펴본다면은, 셀트리온이 좀 약간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고요. 네. 내년부터는 허세틴에 대한 이제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네. 셀트리온은 허세틴이라는 자체가 시장 규모가 약 한 몇억, 3억 달러 이상을 초과하는 그런, 네. 블록버스터급 독제약품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만약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한다면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은 지금도 그렇게 비싸진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2위가 주성 엔지니어링을 외국인은 편입을 했는데 주성 엔지니어링과 LG 디스플레이와 하이닉스와 연관시켜 본다면은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반도체 종목은 약간 좀 투자 시기를 좀 약간 늦춰주는 편이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게 4위가 태광이라는 종목인데, 예. 이 종목은 이제 단전 부분 생각하는 피팅 업체로서 이제 어느 정도 매수를 해 나가고 있는, 편입시키고 있는 모습이겠지만은, 예. 단기적으로, 만일에 주가의 상승률을 시장 상향으로 상승하는 종목이라면 같은 피팅 업종 중에는 성광밴드가 더 이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5위의 TLI를 살펴보면 TLI는 LG 디스플레이에 예. 디스플레이 칩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의 실적과 연관해서 보시면 TLI의 주가는 답이 나올 것이고요. 네. 현재도 현재 실적 대비해서는 약간 저평가하고 있는 건 맞지만은, 향후 성장성은 전적으로 LG 디스플레이의 향후 매출 전망에 따라서 이제 종속되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네. TLI가 차트가 약간 바닥권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 있지라도 지금은 좀 편입 시기를 좀 아직 고려해도 해볼 만한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관은 이제 종목을 좀 살펴보면 예. 역시 이제 하나투어 같은 이제 여행 관련주들이 눈에 띄고 있고요. 이건 코스피에서 대한항공과 한진해운과 같은 운송 항공 여행과 원화강세에 따른 수요주로서
여행주를 대표적인 여행주인 하나투어를 편입한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관 종목 중에서 이 종목은 이제 계속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SM은 20억 원 어치를 매수를 했지만은 SM의 향후 실적이 과연 네. 지금 그 실적 대비해서 PER 20배가 넘는 이 가격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인 의심은 있기 때문에 요 SM 같은 종목은 이제 단기 매매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SM은 지금 뭐 기업의 어떤 펀더멘털에 비해서 주가 조금 비싼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IT 쪽은 글쎄 외국인처럼 이렇게 길게 사담을 자신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아직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LG 디스플레이 또 TLI 엮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원화 강세, 운송, 그러니까 뭐 항공주들이라든가 여행주 이쪽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또 뭐 대한항공, 호텔신라 등등을 언급을 하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그 중에서 좀 가장 유망한 것이 어느 종목인지, 사실 항공주도 3분기에 그 화물 수요에 대한 걱정이 있으면서 실적이 처음에는 안 좋아진다 얘기를 했었었고, 여행주도 살짝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었는데, 이제는 또 실적이 좋다는 얘기로 분위기가 바뀌는 모양이죠? 네, 시장이 좋다는 분위기로 바뀌었다기보다는 일단은 미국의 그 경제 지표가 상당히 건전함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얼마 전에 발표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이제 하락 침체를 멈추고 이제 상승으로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다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그런 발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에 기대감으로 일단 어떤 계속적인 그 경제 성장의 우상향 측면에서 볼 때는 당연히 그 여행 관리 원화 강세라든지 일단은 뭐 미국 경기의 북미 시장 자체가 좋아진다고 하면 글로벌 경기도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주식이든지 다 이제 기대감을 갖고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네, 그래요. 자, 호텔신라, 모두투어, 하나투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정도를 뽑아볼 수 있겠는데, 가장 오늘의 탑픽주는 그 한 4-5가지 중에서 뭘 꼽고 싶으세요? 자, 오늘 이야기보다는 약간 단기적으로 이제 살펴봐야 될 종목은 이제 4분기 들어서 이제 언제 이제 10월 달에 접어들면 여행 관련주는 좀 중기적인 입장에서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만약에 증시가 계속 이제 어떤 경제 지표라는 이런 것이 나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약간 길게 보고 싶다고 하면은 지금은 반도체와 IT주는 약간 저점 매수해서 이제 물량을 좀 모아가는 전략을 외국인과 같이 그렇게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단기로 또 조금, 중기로 또 조금 담으실 분들은 포트폴리오에 길게 담는 쪽에는 IT 쪽 분할 매수를 한번 외국인 따라서 조금씩 한번 모아보는 전략도 함께 언급하셨습니다. 네이버 카페 고수의 맥의 황성우 시사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지수는 1858포인트 꽤 많이 또 올라왔네요. 한 이 정도 조금 못되게 이렇게 출발했었던 것 같은데 거의 출발 상황하고 비슷하게 낙폭을 많이 줄인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휠라코리아가 처음 증시에 얼굴을 내미는 날인데 역시 전문가들 예상대로 굉장히 큰 폭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모양이에요. 얼마에 출발했는지 그 출발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특징주 정리는 서울현대신문증권부 윤경환 기자한테 한번 부탁을 해보죠. 윤 기자.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휠라코리아가 주목을 끌고 있는데 얼마에 시작을 했는지요? 공모가 2배 얘기가 나오네요. 예, 오늘 유가증권시장에 첫 발을 디딘 휠라코리아가 공모가 35,000원에 2배 수준인 7만 원의 시초가를 형성하는 등 최근 이어지고 있는 새내기주의 강세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휠라코리아는 오늘 장중 한때 이 시초가보다 10% 가까이 더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현대상선과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건설 M&A 이슈로 주목받으면서 사흘째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두 기업의 주가는 장중 10%를 넘으며 시장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도 현대상선, 현대엘리베이터는 아주 고공행진 중입니다. 많이 오른 상태인데, 자, 하지만 지수는 오늘 좀 주춤주춤합니다. 현대 관련 M&A 종목들은 아직까지 강세를 띠고 있는 종목이 거의 대부분인데, 주가는 오늘 뉴욕 증시처럼 좀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1860선이 일단 1900 가기 이전에 1차적으로 좀 지켜볼 만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말이죠. 이때쯤 한번 좀 꽤 오래 주춤하고 있다가 나중에 갈는지 아니면 아주 살짝만 얕은 조정을 보이고 곧바로 1900을 보여줄런지 모르겠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우리 주가 놓고 어떤 전망을 내놓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주가 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다시 한번 넘어서면서 대다수 증권사들은 향후 주가 전망을 낙관하는 분위기입니다.
신영증권은 오늘 주가지수가 이미 1800선을 돌파했지만 다른 이머징 아시아 국가 대비 주가 상승률은 낮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면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의 매력은 여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증권도 국내 주식시장의 더블딥 우려 완화와 저평가 매력이 더해지고 있다며 어닝 시즌이 임박하며 거시경제 지표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점도 투자 심리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양증권은 선진국 통화 정책이 유발하는 유동성 효과가 지속돼 외국인 매수가 이어질 것이라며 기술적 부담을 제외하면 낙관적 심리가 우세하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상승 흐름을 계속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은 펀더멘탈 모멘텀이 강화돼 기존 상승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상승 탄력이 점차 둔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증시의 추가 상승 여력은 있지만 주요 저항선에 진입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며 상승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을 대비해 실적 위주로 투자 종목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유동성 때문에 더 갈 것이다. 밸류에이션 측면에라도 더 갈 것이다. 이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일단 주요 저항선에 진입하고 있다. 탄력이 조금 둔화될 수 있으니까 실적 호전주 중심으로 좀 압축적으로 대응해라. 라는 목소리도 함께 있다는 거 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무작정 1900까지 빠르게 곧장 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좋은 아주 정보가 됐네요. 서울현대신문 증권부 윤경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이 9시 56분 정도인데요. 10시부터 약 한 5분 정도 뒤부터는 여러분들 들고 계신 혹은 이 종목이 상승장에서 한번 담아봤으면 싶은 종목에 대해서 전문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전화를 주시면 아주 손쉽게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통화였느냐 투자해오소라는 코너인데 지역번호 02 필요하신 분들 눌러주시고요. 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다음 카페 주식114의 정양환 전문가께서 시원한 해답 들려드릴 겁니다. 5분 뒤에 상담 시작할게요. 자, 오늘 관심 종목 체크를 좀 먼저 하고 여러분들의 상담 전화를 받아보려 합니다.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인맥이라는 코너에 함께해 주셨던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에 있는 김진홍 실장이 언급한 종목을 좀 볼 텐데요. 오늘 아니나 다를까 역시 현대차그룹, 현대건설 인수 관련해서 좀 움직이는 M&A 재료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현대건설하고 현대증권 얘기를 하셨는데요. 현대건설은 지금 화면에 뭐 여러 가지 현대건설에 대한 메리트도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현대건설은 72,500원 정도에서 신규 매수하실 분들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일단 보합권이어서 72,500원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현대건설은 M&A 주인공이어서 역시 팔려나갈 주인공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신규로 그럼 일단 72,500원까지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기다려야 되는 건지 요거 한번 전화 연결을 해서 추가적인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현대증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16,000원 선 밑에서 재매수하라라고 했는데 현대증권 역시 오늘 보합권 정도여서 16,000원 밑에 가격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수는 조금 더 갈 수도 있지만 오늘 또 때마침 지수가 좀 조정을 보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현대증권은 오늘 안 사면 또 내일부터 지수가 가버리면 16,000원 밑에 가격을 주지 않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말이죠. 네, 현대증권, 현대건설 추가적인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의 김진홍 실장입니다.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아침에 저희가 이 얘기를 나누는데 역시 현대 상선하고 엘리베이터하고는 아무도 그 주식의 방향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오버슈팅에 대한 어떤 그 큰 기대를 할 수는 없겠지만 오히려 안정성이 있다고 얘기하신 현대건설하고 현대증권은 매수가만 좀 오면 사고 싶은데라는 생각을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가격까지는 또 주어지지가 않아서 좀 애매해서 전화를 한번 드려봤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현대건설이랑 현대증권 지금도 괜찮고요. 제가 가격적으로 뭐 정확하게 찝어드리지는 아까 못했던 것 같은데, 음봉일 때 매수하시면 좋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현대건설 없으신 분들은 지금도 뭐 아까도 더 좋은 가격이 있었는데, 지금도 역시나 분할적으로 매수 가능하십니다. 가격적으로 평균선이 되는 게 이제 한 72,000원 정도가 되겠는데 아까 72,900원까지 빠졌는데 더는 안 빠지네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건 매매 팁으로 드릴 수 있겠는데 볼린저 밴드 상단에 처음으로 오늘 진입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현대건설은
오늘 한번 매수가 세 번에 나눠서 매수가 가능하시겠는데요. 네. 오늘 매수가 가능하시고, 이제 하루나 이틀 정도 후에는 5일선까지 만약에 음봉이 또 나온다면 5일 이평선의 지지가 나올 텐데, 네. 그때 한번 또 매수가 가능하시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10일 이평선 닿는, 네. 한 7만원에서 7만1,000원 사이, 네. 그렇게 세 번에 걸쳐서, 그물망을 쳐놓으시면은, 네, 빠지더라도 매수가 돼서 좋고, 그냥 올라가 버리면 뭐 비중은 좀 적어서 아쉽겠지만 그래도 수익이 나는 거니까 좋고요. 그래서 현대건설은 오히려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7만 원에서 7만 한 7,500원 선, 예. 7만 7,000원 네, 박스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땐 더 좋습니다. 오히려 오늘 급하게 양봉으로 나왔으면은 이게 7만 한 7, 8천원까지 올라갔다가 급하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이렇게 조정받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더 좋습니다. 분할 매수하기 더 좋으시고, 네. 가격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만 2,500원 말씀드렸는데, 네. 분위기 보니까 7만 2천원까지도 일주일 내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네. 이건 뭐 걱정하실 게 아니라 저는 더 좋은 매수 찬스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건설 오늘 매수 가능하시고, 다음에 음봉이 또 나올 때, 근데 만약에 내일 양봉이 나오면 또 비중 역시 줄여주시고요. 네. 단기 매매 그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고, 네. 그게 다 힘드신 분들은, 7만 7,500원까지는 문제 없어 보이니까요. 네. 네, 하여튼 그 밑에서는 싸다라는 생각으로 사시면 되시겠습니다. 현대증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예. 지금 양봉이었다 또 음봉 지금 보합권인데요. 네네. 똑같습니다. 똑같은 관점으로 보시면 되시겠고요. 네. 역시 흐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네. 좋아 보이고 역시 오늘도 음봉일 때 매수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 5일선 지지가 안 나온 만큼 가격적으로는 16,300원 정도 네, 이하에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현대 돈이 좀 제한적이어서 현대증권도 보니까 또 증권주라 여러 가지 가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샀고 싶기도 한데 문제는 현대건설도 또 M&A 주인공이라 선뜻 내려놓기도 어렵고 둘 중에 하나만 좀 살 수 있겠다 싶은 분들에게 한 종목 얘기하신다면? 네. 어려운 질문을 하셨네요. 예. 한 종목만 매수하신다고 하시면은 글쎄요. 현대증권이 아무래도 좀 더 좋겠죠. 지수와 좀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가격적인 탄력적인 면도 생각해 봤을 때 네. 현대증권도 좋고 글쎄요. 저는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두 종목 다 좋아 보입니다. 예, 네. 그래요. 현대건설하고 현대증권하고 추가적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아마 지금 많이 또 고민하시는 분들, 종목 자체를 저울질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가격적인 분들 또 홀딩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좋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만 네, 말씀드리면 아까 네. 현대상선이랑 엘리베이터 말씀하셨는데요. 예. 지금 추가 매수하시기엔 다들 늦으셔서 제가 이제 언급을 안 드리는 건데 예. 급등 첫날 사신 분들만 지금 홀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예. 추격 매수는 네, 좀 자제해 주셨으면 지금 굉장히 높은 가격입니다. 지금 가격까지는 올라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네. 아마 급하게 빠진 다음에 만약 급하게 빠지면은 그 다음 매수하셔서 지금의 가격 정도를 목표 가격으로 잡아 놓으시면은 더 좋으실 것 같지 지금 사시기에는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일단 잘라주는 전략은 어떻습니까? 매도 타이밍을 저는 역으로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신 거였나요? 그러면은 잠시만요. 자, 지금 뭐 현대엘리베이터나 현대상선 들고 계신 분들은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실 텐데 문제는 현금으로 이제 수익을 완전히 확정 지어야 그것이 사실은 정말 돈을 버는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 지금 역사적 신고가 근처까지 와 있는데요. 네. 네, 그리고 좀 볼린저 밴드 뚫고서 3일째로 넘어섰는데 네. 네, 이런 종목은 정말 어렵습니다. 네. 오늘 기본적으로 네.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한 30% 정도 오늘 매도해 주시고 또 다음 아마 내일 정도에는 5만 원 정도까지도 빠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더 좋으시겠네요. 5일선 깨질 때 오늘 한 30% 정도 매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일 이평선 깨질 때 또 나머지 30% 매도해 주시고 10일 이평선 깨질 때는 전량 매도. 이게 지금 급등주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10일 이평선 깨질 때는 전량 매도해 주시면은 좀 수익 극대화에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요. 오늘 또 현대상선을 통해서 본 현대 M&A 관련 급등주 어떻게 또 아주 좀 안정적으로 매도해서 수익을 확정 짓는지 또 5일선, 10일선에서 차곡차곡 분할로 또 매도해가는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뭐 현대 M&A 관련해서 뭐 거의 전문가시네요, 정말. 이트레이드증권 용산점 김진홍 실장이었습니다. 추가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지수는 1858포인트고요.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상승 반전을 지수가 또 한다면 그때 또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전화를 받아서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시간 지금부터 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아래쪽으로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다음 카페 주식114 정영환 전문가와 인사 나누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시원한 해답을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먼저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어떤 종목 얘기해 볼까요? 대원 미디어 1,550원에 30%예요. 네. 언제쯤 사셨나요? 한 추석 전이요. 한 9월 한 15일경인가요? 예. 네. 지금 매수 가격이 얼마라고 하셨죠? 1,550원이요. 1,550원. 거의 고점에서 사셨네요. 예. 지금 근데 방송에 네. 그 SM이나 이런 계열로 봐서 괜찮다고 해서 샀는데 네. 생각보다 제가 산 가격까지 올라왔었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 밀리더라고요. 예. 자, SM하고 같은 뭔가 그런 같은 성격의 주식이다 얘기를 들어서 그때 샀는데 돌아보니 또 제일 거의 높은 가격에 사신 격이 됐고 지금은 조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대원 미디어에 대해서 그러면은 향후 주가 전망이 궁금하신 겁니까? 예. 저는 아니요. 그 손절가 오늘 조금 외국 사람이 사면서 올라오는데요. 네. 손절가가 궁금해서. 예. 이 종목 이제 별로 미련이 없으시군요. 네. 예. 그래요. 빨리 손절하고 오히려 다른 잘 가는 종목으로 좀 갈아타고 싶으신 모양이에요. 네. 뭐 대원 미디어는 뭐 지금 펀더멘탈 상으로는 좀 이상이 있습니다. 영업 이익률에서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매출액에서도 증가에서도 마이너스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빨리 갈아타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락 반전, 쉽게 말하면은 전일 음봉 뒤에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뭐 지금은 바로 빠져나올 자리는 아니고 조금 반등 기회를 좀 보시면서 지금 빠져나오시는데요. 1차적으로 만 원을 보십시오. 만 원에서는 무조건 빠져나오시고 올라온다면은, 그런데 이제 만원 선을 못 올라오고 사실은 오늘 만약에 뭐 종가 일이 끝난다면은 내일 이번 주를 기다려 보면서 9,000원 선만 안 깬다면은 9,000원 선 안 깬다면 여기서는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대응하시기 좋겠습니다. 네. 9,000원 선 깨면은 하방 쪽에 힘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일단은 손절을 하신다고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일단은 음봉 뒤에 살짝의 좀 반발 매수 심리가 나오는데요. 네. 그래도 오늘 오전 거래량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매수권을 좀 터질 때 많은 선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아까 얘기하시는 오늘 좀 반등이 있어서 손절을 조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니라는. 물량을 지금 몇 프로 가지고 계십니까? 30%요. 30%요? 네. 예, 30% 가지고 계시면요. 오늘 오후장에 만약에 오늘 오후장에 한 9,450원, 60원 정도에 올라오면은 일단 여기서는 정리하십시오. 전량을요? 예. 네. 그리고 정리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만약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오늘 약 반등은 사실은 이게는 큰 반등이 아니거든요. 네. 어제 급락해서. 네, 어제 급락한 이후에 어떤 담아온 물량, 반발 매수 심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만 원을 보는데 만 원 선까지 만약에 회복된다면은 또 단기간에는 1,85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는데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지금 매수가가 지금 1,550원. 1,550원 같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1,550원 같으면은 만 원까지 올라오면 550원까지 충분히 올라오겠죠. 그렇지만은 1차적으로는 만 원을 보는데 만약에 정말 정리하고 싶으시면 오늘 오후장에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 여쭤보죠. 뭐 우리 정향환 시사님께서 이 종목을 들고 있다 하시면 오늘 9,500원 조금 밑에서 정리하실 겁니까? 아니면 10,000원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힘을 좀 봐야죠. 일단은 주가의 흐름에 힘을 좀 보고 네. 만약에 매수권이 강하게 좀 흐른다면은 내일까지 이번 주까지 들고 있으면서 많은 선을 보면서 대응하는데요. 네. 만약에 힘이 없다든지 거래량이 또 어제 전일 거래량 쉽게 말하면은 어제는 이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많이 났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거래량에 비해서 오늘 거래량이 급게 준다든지 네. 이러면은 바로 빠져나오는 네, 거래량이 어느 정도 실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종가에서 보면은 네. 지금 오전 거래량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네. 이 종목은 거래량이 최하가 한 20만 주 정도는 넘어야 되겠다. 그런데 사실은 20만 주라는 것은 사실 뭐 거의 거래량이 없다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물량을 만약에 뭐 30%지만은 비중은 물량 많이 가지고 있다면은 단계별로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목에 시장가 내놓으신 보다는 네. 조금씩 물량 쌓이는 거 보고 조금씩 정리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네, 그 가격대는 94,500원, 600원 정도라고 하셨고요. 거래량하고 잘 그 힘의 강도를 좀 조절을 하시면서 자신 없다 싶으시면 30%라도 그래도 또 뭐 사실 중요하잖아요. 예, 분할해서 한번 매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싶습니다. 어떻게 제가 또 추가 질문해서 그런 또 더 자세한 솔루션을 준 것 같습니다. 한번 분할로 매도하시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00원까지 기다리셔서 매도하거나 혹은 95,000원대부터 차곡차곡 매도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좀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원미디어 상담을 해드렸는데 만족하시는지요? 예. 근데 그 좋다고 하는데 올라가더니 이렇게 빠지고 방송 네. 좋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안 올라가서 지금. 네. 속상하긴 해요. 예. 아무튼 고맙습니다. 예, 그래요. 네. 이거 좀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도 예. 또, 이 종목이 아니라도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대원미디어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고요. 방금 보신 것처럼 아주 손쉽게 전문가의 의견을 한 번쯤 들어보는 거 나쁘지 않죠?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3153-2611번으로 전화를 받고 있으니까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전화 이어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뭐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 어떤 종목 얘기해 볼까요? 삼형전자 8월 4일날 12,800원에 매수했거든요. 네, 8월 4일에 삼형전자란 종목을 12,400원이요. 800원이요. 800원이요. 이때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한 12,000원 정도네요. 그렇죠. 예, 주당 한 800원 정도 빠졌고 그래도 조금 뭐 회복을 하고 왔다 갔다 등락한 다음에 지금 12,000원인데 중간에 네. 보니까 사시고 난 다음에 12,800원 거의 매수가까지도 한번 왔는데요. 그렇죠. 예. 근데 이때 정리를 못 하셨나 봐요. 예, 그러고 이제 놓치시고 쭉 보니까 계속 밀리기만 해서 소폭이나 막 계속 떨어지기만 하고 12,000원까지 오니까 다시 조금 불안하신 그런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연말까지 그냥 와디아나 손절매매 하나 좀 궁금해서 좀 전화드렸어요. 네. 혹시 이 주식 물량을 많이 갖고 계십니까? 한 4,500주 갖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삼형전자 일단 저희가 연말까지 들고 있어야 될는지 아니면 이 타이밍에서 손절을 어딘가에서 해야 될는지. 네, 뭐 지금 삼형전자는 IT주들에 대한 어떤 최근 흐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이 흐름이 안 좋으니까 동종목도 같이 좀 흐름이 안 좋은데요. LED TV의 콘덴서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최근 흐름에서 보면은 거의 뭐 바닥이라기보다는 거의 거래량이 많이 없다리 보습니다. 하루 거래량이 뭐 14만 주, 15만 주 같으면은 만 원짜리가 14만 주 같으면 거의 거래량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물량을 좀 가지고 계시는데요. 지금 물량을 조금 오늘은 밑골을 달았지만은 지금 12,000원대를 좀 최근에 좀 지지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12,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하단에 보면은 120일 이동 평균이 있습니다. 11,700원, 800원 선이 있거든요. 여기를 이탈한다면은 조금 하향 쪽으로 많이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요 지지 라인을 보시면서 1차적으로는 매수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2,500원 정도에서 좀 정리하시는 그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량을 좀 줄이시는 그런 전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근 흐름에서 보면은 12,800원이 거의
최고의 일단은 그 위에 상단에 걸쳐 있기 때문에 네. 여기를 돌파한다면은 기본적으로 13,000원 이상을 보였지만은 사실은 지금 IT주의 흐름상 좀 전기전자의 흐름상 좀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네, 그럼 결국 손절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네. 큰 손실 아니니까 네. 11,700원만 800원 정도만 이탈 안 한다면은 좀 가지고 계시면서 올라오면은 조금씩 정리하는 제가 조금 전에 종목을 얘기했는데요. 조금씩 정리하는 그런 어떤 발빠른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한 어느 정도 가격대, 어느 정도 그날 좀 증시가 셌을 때 정리하라는 말씀이신지요?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이 사실은 오늘 지금 코스닥이나 거래소가 거래소는 약 보합에 지금 네.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어제도 시장이 좋았었는데도 어제도 빠졌거든요. 네. 결국은 지금 이제 매수 주체들이 좀 빠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많이 매매를 하고 있고요. 물론 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지만은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12,000원 움직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11,800원, 700원 선까지 빠지면은 일단 여기서는 정리를 하시고 아니면은 좀 가지고 계시면서 매수국까지 보시는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 종목을 팔지 않고 들고 있어야 되는 대전제 조건은 11,700원 정도는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매수 가격이 12,800원인데 거기까지 물론 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지금 실적 시즌 다가오고 IT주는 안 좋다 그러고 때문에 매수가까지 올 것 같진 좀 않다. 또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손절을 할 때 일단 오늘같이 이렇게 밀리는 날 말고요. 조금이라도 양봉이 뜨거나 조금 반등한다 싶을 때 이렇게 또 물량도 꽤 되시니까 조금씩 반등을 이용해서 좀 정리를 해 나가는 그런 식의 어떤 전략을 얘기를 하십니다. 다 한꺼번에 어느 하루에 다 정리한다 그런 생각보다는요. 어차피 손절이니까 그래도 손실폭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등하는 날을 한번 잘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삼형전자 상담을 해드렸는데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지요? 잘 알았고요. 네. 이구산업은 전망이 어떤가요? 아, 이구산업도 들고 계십니까? 예, 그거는 1,880원에 매수했는데. 1,880원에요? 예. 예, 이거는 지금 완전 수익 보고 계시네요? 그렇죠. 예, 비중이 많으십니까, 이건요? 그거는 비중이 한 16,000밖에 안 돼요. 예, 그래요. 지금 한 2,500원인데 1,800원대 후반에 사셨으니까, 예, 이구산업은, 그러면은 이구산업은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신 거네요, 결국? 그렇죠. 예, 언제쯤 팔면은 최고의 수익을 낼 수 있을런지, 지금 원자재 이 관련주들은 많이 뛰고 있잖아요. 네, 지금 비철금속 원자재 관련주인데요. 동판을 네.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 사실은 지금 이구산업은 거의 급등,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고 오늘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수익 나신 걸 일단 축하드리고요. 지금 미국 산업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2,7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2,700원 보시고 대응하시고 오늘은 굳이 빠져나오실 생각하지 마시고 2,700원까지 급등한다면은 오늘은 2,700원까지는 급등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오늘 만약에 샛별 패턴이 나타난다면은 네. 만약에 2,700원, 그러니까 2,700원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고, 그리고 2,700원을 강하게 돌파한다면은 여기서는, 좀 50% 정도, 차익실을 하시고, 나머지는 3,000원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한 2,700원대 일단 얘기를 하시고요. 매도하는 타이밍이요.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보신다면은 3,000원. 중간에 한번 나는 2,700원 정도에서 힘을 보고 판단하겠다 싶으시면은 일단 안전하게 2,700원 정도에서 절반 정도는 현금으로 일단은 빼놓으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2,700원 정도에서 반 정도 팔아놓고 나머지 물량으로 욕심이 조금 있으시다면 예, 한 3,000원 정도까지 홀딩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이구산업 저도 뒤늦게나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삼형전자에 이어서 이구산업까지 봐드렸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통하였느냐 투자 해소 코너는요, 예, 대원 미디어부터, 이구산업까지 이렇게 해서 종목 상담을 좀 마무리를 지어야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다음 카페 주식 114에서 정영환 전문가께서 나와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닷새 연속 오르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운가 봅니다. 뉴욕 증시도 4주 연속 랠리를 보이더니 역시 쉬는 밤이었는데요. 오늘 우리 코스피 역시도 1856포인트, 1850선 초반까지 내려왔다가 그래도 일단 50선 중반 이상까지는 회복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조금 주춤하는 그런 움직임 속에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매수해준다는 거. 오늘 재밌는 것은요. 지수가 좀 빠지니까 개인들이 좀 사준다 하는 것이 역시 재밌는 대목이네요. 코스닥은 오늘 여전히 강세를 띄면서 488선까지 올라왔는데 오늘 코스피 200 선물도 약간은 주춤하는 듯합니다. 뉴욕도 그리고 우리 증시도 코스피 200 지수 선물도 글쎄요. 일본도 조금 오늘은 하락 국면에 있는 것 같은데 그 뒤에 열리게 될 중국 상해종합도 딱히 큰 힘은 못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수가 숨을 고르고 있을 때 어닝과 관련해서 좀 좋은 기회 포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공 투자 기원하겠고요.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